자율신경이랑 2강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자율신경 파트는 1강에서 우리가 필기했던 거 그대로 거기서 이어가시면 돼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공부할 때 별표를 3개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명과학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신경계 파트에서 문제가 10문제 나오잖아. 그중 6문제에서 7문제는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6문제에서 7문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가장 많은 문제 볼륨을 차지하는 게 자율신경 파트예요. 여기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자율신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해보니까 몇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2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선생님이 조금 자율신경 중에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위쪽에는 내가 교감신경을 그릴 겁니다. 자, 아래쪽에는 내가 부교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우선 중추신경을 표현해 둘 겁니다. 그럼 우선 뉴런을 2개 그려야 되겠지, 그치? 각각 뉴런을 2개 그려야 돼. 근데 조금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차이점. 짠, 우선 신경세포체를 그렸어요. 근데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어때? 같아? 좀 다르단 말이야. 그치? 좀 다르네.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어떤 근육? 골수이근에 붙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 심장을 많이 써요. 심장. 이렇게 그림을 보통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비엔나 소세지 그려주면 돼요. 앞쪽. 짜잔, 요게 교감신경 그림이고요. 얘가 부교감신경 그림입니다. 딱 봤을 때 둘이 뭐가 차이가 나? 길이가 차이 나요. 얘는 앞쪽이 길고요. 얘는 뒤쪽이 길어요. 앞쪽이 길어요. 앞쪽이 길고 뒤쪽이 길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선 길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신호가 이동할 때는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화학 물질 이름이 뭐였어요, 얘들아?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교감 색깔이 어때? 다르네.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더 딥하게 가볼 겁니다. 딥하게 가볼 거예요. 자, 교감과 부교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교감, 부교감. 자, 앞 뉴런이에요. 이거를 앞 뉴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개의 뉴런 중에서 앞에 있는 뉴런이 더 짧다라고 하기는 원인이 너무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줄일 겁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면 앞으로는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신경이 잘려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신경절. 요걸 또 다른 말로는 시냅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줘요. 시냅스. 신경절 시냅스. 이렇게 보통 표현해 줄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 얘는 신경절 앞에 있는 뉴런이지.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신경절 이전 뉴런 혹은 절전 뉴런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됩니까? 얘는요 신경절 뒤에 있는 뉴런이지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절후 뉴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얘는 절전이 길어요? 절후가 길어요? 교감은? 절후가 더 길어요. 교감신경은 우선 절전 뉴런의 길이가 절후 뉴런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은 절전 유런의 길이가 절후 유런의 길이보다 길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경 전달 물질로 봤을 때 부교감 신경은 절전 유런 말단이나 절후 유런 말단이나 공통적으로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맞지? 교감은 절전 유런 말단에서만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절후 유런 말단에서는 노르 아드레날린 혹은 노르 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이 에피네프린이라 쓰던지 아드레날린이라 쓰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정확히는 구분을 해주거든요. 생명과학에서는요. 실제 생명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생명과학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 생물학 전공할 거야? 사고 나는 거야. 배운 거야. 그들 알겠지?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노를 안 붙이나 뜻은 도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원에서는요. 근데 실제는 화학 구조가 달라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근데 생원에서는 그냥 다 동의어로 써요.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다 동의어로 쓰는 겁니다. 그죠? 얘를 결국 찔러주면 그 기관에다가 직접 얘들을 분사했을 때 하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물질 퉁치는 겁니다. 생원계능선에. 그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교감이랑 부교감이 결국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심장에서 반대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작용? 그럼 그 반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는 얘들 두 개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비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서로 얘들이 조절을 시켜준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언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언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활성화는 교감 경우 위험한 경우. 위험할 때 위험 혹은 급박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교감이 켜져. 그럼 얘들은 반대작용이 할 거니까 부교감은 완전 반대 상황이겠지.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의 반대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야? 안정하고 또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정하거나 차분할 때?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어? 너 한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야 얘들아. 어? 제 구워살래요. 어? 제 구워살래요. 구워 잘해? 9번은 사죠. 그래서 뭐라 알고? 그거일 때 위험 급박의 반대로 편안할 때는 맞게 편안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편안한 환경, 안정한 환경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위험 급박한 환경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스위치 교감 딱 키잖아. 그럼 도끼도끼도끼 하는 거예요. 근데 부교감을 딱 키면 어떻게 돼요? 쭉 가라앉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율신경들이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기관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기량작용을 통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할 건데 이 표 하나면 교감, 부교감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표 잘 따라 들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다 쓴다 따라 들으세요. 나중에 선생님 표가 이상해요 그러지 말고. 자,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서의 작용과 조절에 대해서 조금 표로 표현해 볼 겁니다. 다 그리고 오고요. 지우지 말고. 수험생들은 어떻게 표를 잘 그릴까?
중학교 때 많이 보지 않았니? 중학교 나왔잖아 얘들아. 안 나온 친구 없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니였어? 아 얼마 안 됐잖아 네 중학교 졸업한 지. 1년 넘었는데 와, 야, 난 중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겠니? 40년 40년? 상원아,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우선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표 지금 따라드리세요. 중경은 암기 진짜 잘해야 돼. 중경은 진짜 내심스럽게 자잘자잘한 거 킬러 기술 해가지고 스텝 내가 보통 나오고 중경은 공산 다 나와요. 고3 모고 수능 평가원 EBS 교과 문제 다 나와요. 월요쌤들 가시면 실무제 재밌어? 연결 중추 우리들 후배 가르치고 있는 거지. 동안과에서 그날 수업명이 있는데 낯가린다고 말을 1도 안 해. 잠시 나갈 것 같아서. 아, 기환이 있어. 기환이는 말 잘해? 기환이 형은 성격이 착하니까 항상 버릇 잘하겠지. 진짜 맞지? 봐봐. 고민을 하네. 자, 봐봐 얘들아. 자, 교감이랑 부교감은 심각호흡소와 동공 단감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합니다. 네, 전부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일부 나와 있는 건데 보통 생명과학원 교과에서는 저런 생명 활동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들 예시로 들 겁니다. 자, 그럼 교감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 부여해 보자고. 위험하고 급박할 때야. 니들이 숙제 안 한 거야. 내가 야구 바다를 들고 죽여버릴 거라고 뛰어오고 있어. 알겠지? 부교감은 너희들이 내 수업을 쬐고 집에 누워가지고 마라탕 한 그릇 조진 다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지원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바다를 뛰어오고 그럼 심장이 어때? 빨리 뛰죠. 심박이 더 부족하죠. 심박이 증가해. 밥 먹고 배부르고 누워있단 말이야 얘들아. 마음이 어때서? 편하지? 피하거든. 심박이 감소해. 둘은 기량작용이다 보니까 서로 반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들고 죽일 거야 하고 정말 뛰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막 뛰면서 후 하고 뛰니? 뛸 거 아니야. 심박이 증가해요. 호흡이 증가해요. 자, 호흡이랑 심박이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산소를 근육과 뇌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육과 뇌. 최대한 끌어모아서. 부교감은 강조하겠지. 얼마나 마음이 안정돼. 릴렉스 하잖아. 자, 그러면 뛰는 와중에 막 소화가 열심히 되고 있으면 되겠니? 우선 여기에 들어갈 에너지나 산소 같은 거는 최대한 아껴야 돼. 다 근육에 몰빵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화는 잠시 스탑시켜야 돼. 소화는 스탑. 배부른데 누워있고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소화 잘 됩니다. 소화 잘 돼.
그리고 밥 먹고 누워 있는 거는 실제 소화 능력이랑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건강에. 자,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데 앞에 고양이가 있는지, 갈래길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물이 있는지 눈 잘 뜨고 봐야 되겠지. 눈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눈공은 커집니다. 자, 배부르고 등 따셔요. 눈이 슬슬 어떻게 돼? 감기겠죠? 눈공은 작아져요. 근데 막다른 길에 다 들었어. 지원 애들 도망갈 데가 없네. 히히 하고 바닥을 뒤집고 있어. 뭐 지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기를 이제 바래야 돼? 아니야, 맞서 싸워야지. 집에 이렇게 된 경우는 맞짱 뜹니다. 맞짱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맞짱 뜨면서 지리면 되겠니? 안 되겠지. 맞짱 뜨면서 지린다고? 그러면 안 돼. 우선 도망가거나 맞서 싸울 때는 다른 생명 활동들이 멈춰야 돼. 방광에서 오줌 나올 시간 없다고. 방광 사이즈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놔야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방광 사이즈 커져요. 근데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귀신의식 들어가면 지리잖아. 그건 근육이 너무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근육 컨트롤. 내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배뇨 배변 반사 얘기했었지. 배뇨 배변 반사. 걔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인데 우린 실제로는 소변이랑 배변을 참거든. 참을 수가 있거든. 왜 참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야. 골격근으로 참는 거거든. 맞지? 근데 너무 긴장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 명령을 똑바로 이해 못해. 그래서 두 번째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압박만 가져도 쪼르륵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방광 사이즈 자체는 커지고 있는 거네. 이해가 돼요? 부교감은 이건 집에서 지금 학원증 얼마나 해피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생명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박, 호흡, 소화 이거 누가 조절해줬어? 뇌에서? 연수씨가 있어요. 연수. 여기를 조절해주는 중추신경계는 연수예요. 동공만사는 중간내. 중간내가 동공 사이즈를 다 컨트롤해주는 겁니다. 자, 방광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 뭐 배웠었어요? 그치, 척수. 배뇨 배변 반사에서 척수가 컨트롤 해준다고 배웠거든요. 실제로 척수가 컨트롤 해줍니다. 이걸 우린 조절 중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어? 연결 중추라는 개념이 있지. 처음 보는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다툴래.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자율신경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중추신경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단 말이야. 맞지? 왜요? 그럼 이거 뭐겠어? 척수입니다. 그러면 얘들도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추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연결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예컨대 여기 연수에서 칠게요. 이 연수에 다이렉트로 심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1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연수에서 명령을 척수로 내려준 다음에 그 척수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붙어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연수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연수에 명령이 척수까지 내려와 있는 거야. 그럼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척수로 연결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연수를 우리는 앞으로 조절해주는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조절 중추라고 불러줄 거고요. 1번의 경우에는 이 절전 뉴런이 직접 붙어 있지. 절전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을 연결 중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 중추랑 조절 중추가 어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결 중추는 척수고 조절 중추는 뭐가 되는 거야? 연수가 되는 거야. 이 경우는 다른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연결 중추를 앞으로는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이건 지울게요. 이해를 위해서 좀 그림이라서. 이러네. 신경 세포체와 연결된 중추. 이걸 줄여서 연결 중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절전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을 연결 중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 특성이 조금 있어. 그 특성을 다시 이름으로 만드는 게 교감, 부교감이거든. 교감한다는 게 뭐야, 얘들아? 커뮤니케이션. 국어 잘하면서 영어에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교감이라고 해요. 그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교감이라고 해요. 부교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감이라는 거는 급박할 때, 위험할 때 활성화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를 하나 활성화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게 급박한데? 안 돼요. 한 번에 쫘라락 하고 켜야 돼. 그래서 얘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보통 콘센트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뭐 다이소나 멀티탭 사러 가면 좀 싼 건 이렇게 있거든. 멀티탭이 이렇게 뭐 3개의 구가 있다라고 하면 온, 오프 하는 스위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멀티탭에다 콘센트 끼워놓고 딱 온 시키면 어떻게 돼? 다 활성화되고 딱 끄면 다 꺼져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게 교감이에요. 한 번에 다 컨트롤이 돼요. 그러면 부교감은 어떻게 돼 있냐? 얘들은 막 급박한 상황이 아니거든. 그럼 얘는 적절하게만 잘 조절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소 같은 데서 좀 비싼 콘센트 멀티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 스위치가 하나 다 따로 달려 있어요. 밑에 그림이 좀 약간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다 끼워놓고 이거 키우고 싶으면 이거만 키면 되고 얘 키우고 싶으면 얘만 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서로가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거든. 이걸 부교감이라고 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들 이 부교감들의 연결 중추가 곧 조절 중추예요. 직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연수에서 얘를 뭐 컨트롤 해주면 되고 얘 필요하면 중간에서 얘 컨트롤 해주면 되고 척수에서 얘 컨트롤 해주면 돼. 연결 중추랑 조절 중추랑 동일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교감은 다 하나의 콘센트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들의 연결 중추가 싹 다 척수입니다. 싹 다 척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이거를 대다수의 3, 4등급 애들까지는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봐봐. 실제 내신에서 어떤 워딩으로 애들이 들어가냐 이런 보기가 나오면 다 죽어. 요거는 내신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 맛만 봐라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위에 분비량을 늘려주는 말초신경은 뇌신경이다. OX 부르세요 하고 보기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요? 저 이거 배워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 해도 배웠어 이거. X다. 시원이는 O다. 지민이는 X다. 이거 믿기 안 믿지만 여러분 옵니다. 아니 어떻게 봐봐. 해석을 잘해야 돼. 생명과학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우선 위는 이를 컨트롤할 수 있니? 그럼 얘는 우선 뭐예요? 이 말초신경은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일 거야. 자율신경일 거야. 맞지? 위에서 위액 분비를 왜 해줘? 이거는 위액 분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소화를 증가시켜준다는 거야.
그럼 소화를 증가시켜주는 이 말초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이거든. 근데 이 소화는 누가 조절시켜줘? 연수가 조절시켜주지. 근데 부교감은 연결중추랑 조절중추가 같잖아. 맞지?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신경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기가 나온다요. 내신에서. 정신 나갈 것 같지? 조금 어렵게 되고 싶으면 이거 하나 더 넣어주면 돼. 이렇게 비슷한 시리즈가 엄청 많거든. 다 이렇게 좀 말을 앱을 펴놓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쓰레기 그러면요. 동공이 커지게 하는 게 얘도 다이렉트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감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생명과학을 그냥 암기로 하는 분 있지. 그러면 이런 거는 선생님 저 이거 알고 있어요 하는데 틀려요. 왜냐면 이 워딩을 안 배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 바탕을 탐구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구의 기본 전제는 논리 추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커버가 돼야 돼. 이게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와 있는 워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감과 부교감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야지 안 틀려요. 이것만 확실하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 1강에서 60, 70%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메인이에요. 이해됩니까? 물론 교감, 부교감의 이 그림 차이, 기능 차이, 신경 전달 모델 차이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면 진짜 1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또 뭐 해야 돼? 이제 2강이야. 2강에서 잠깐 시작해서 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강의 우리 2강 제목을 보면 뭐라 적혀있어요? 전도와 전달. 그치? 여기 전도와 전달이라는 파트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뭘 배웠냐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이동시켜주는 기관계인 신경계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신호가 이동을 한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동할 때 방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그 신호가 만들어지고 정확히 그 신호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는지는 안 배웠거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생명과학 준킬러 문제 파트가 나오는 거고 1학기 내신 킬러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의 논리 추론을 좀 접하게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경계를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신경, 세포. 그걸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그 신경세포 뉴런을 지난주에 라이트하게 배웠으니까 조금 더 딥하게 배워볼 겁니다. 저번 쌤이 신경세포 두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지난주에는 신경세포 분류를 배우긴 배웠는데 기능상, 방향성으로 하나 배웠었거든, 그치? 근데 구조적 차이가 나게 오늘은 하나 더 배워볼 거예요. 뉴런의 신경세포 살펴볼 몸뚱 안에 들어줘야죠. 이 몸뚱 안에 뭐라 불렀더라? 기억나니? 그래서 축삭돌기. 맞아요? 축삭돌기의 끝머리를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불러준다라고 했어요. 축삭돌기 뭐라 불러줬어? 날짠 부분이다 라고 불러줬어. 선생님이 똑같은 거 두 개 그려요. 아니야, 다른 점 만들었어. 아까 내가 절전 유런 그릴 때, 자율신경 절전 유런 그릴 때 디테일 추가해줬지. 내가 뭐 그려줬었어? 비엔나 소세지 그려줬잖아. 그렇지?
비엔나 소세지를 이 오른쪽 친구한테 좀 보여줄 거야. 비엔나 소세지. 짜잔. 이렇게 해서 둘의 차이를 좀 만들 겁니다. 돼요? 자, 그럼 이 두 차이를 우리는 앞으로 얘들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다른 뉴런의 분류로 볼 거예요. 됩니까? 얘들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얘 비엔나 소세지 가지고 있으니까 비엔나 소세지 뉴런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 이 비엔나 소세지를 뭐라 불러줄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말이집이라고 불러줘요. 말이집. 그럼 얘는 말이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지. 그치? 얘를 말이집 뉴런이라고 불러줍니다. 말이집 뉴런. 근데 얘는 말이집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지. 그럼 뭐라 부를까? 그치, 민말이집이라고 해요. 보통 머머리들을 대머리들을 뭐라 불러요? 탁구야기들을 민머리라고 하잖아. 그치, 없으면 민살. 달팽이 중에서도 껍질 없는 달팽이 뭐라 불러요? 민달팽이라고 불러요. 맞죠? 민말이집이랑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 말이집 뉴런과 민말이집 뉴런이 말이집은 차이가 나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들부터 좀 볼까? 세포처럼 생긴 이 하얀색 동그라미 뭐라 불렀어요? 신경세포체. 그래서 신경 세포체다라고 배워. 신경 세포체. 근데 이 신경 세포체 보니까 사자 갈기처럼 뾰족뾰족한 걸 가지고 있다. 노란색. 맞지? 우리 얘들 앞으로 뭐라 불러줄 거냐면 돌기라고 불러줄 거예요. 돌기. 튀어나온 부분.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나뭇가지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돌기라고 불러줍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얘들을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 이 파란색 우리가 많이 배웠죠? 축삭돌기였고요. 축삭돌기의 이 끝부분들을 뭐라 불렀었어? 축삭돌기 말단 부분이다 라고 배웠어. 축삭돌기 말단이 플레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비엔나 소세지 사이에 틈이 있지. 우리는 이 틈도 이름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랑비의 결절. 랑비의 씨가 찾은 결절이란 뜻입니다. 랑비의 결절. 이렇게 해서 얘들의 기능을 조금 더 딥하게 볼 겁니다. 낭비에요. 랑비에. 낭비에. 랑비에. 결질이요. 결절. 결절.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결절. 그죠? 그래서 이 뉴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뉴런의 구조. 자, 이 뉴런의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처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뉴런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신경세포체예요. 얘가 뉴런에서 본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 나머지는 얘가 다 확장시켜서 만들어낸 구조체거든. 신경세포체에는 세포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당연히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있겠어? 핵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통합과학 때 핵이 하는 기능이 뭔데? 라고 보통 물어보면 생명활동의 중심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가 이 뉴런이 생명활동의 중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포 소기관 핵역이 다 몰려있단 말이야. 물질 대사 또한 많이 하겠네. 그치?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물질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기도 합니다. 되죠? 자,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한 친구가 있지. 가지돌기.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배웠거든. 이 가지돌기는 뭐 하는 곳인데? 하니까 자극의 수용부예요. 수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받는다는 뜻이거든. 맞지? 얘는 신호를 받기만 하는 곳이에요. 받기만 할 수 있는 곳이야. 신호를 받기만 한대. 근데 무슨 신호를 받는데? 화학 신호를 받는 곳이에요. 우리 이 화학 신호를 다른 이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화학 신호,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는 곳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는 곳을 우리는 앞으로 가지돌기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가지돌기. 그리고 유런에서 사이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구는 이 파란색 부분, 축삭돌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얘가 받은 화학 신호는 정확히는 이 안에서 전기 신호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삭돌기는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곳입니다. 이 화학 신호가 여기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로. 얘가 전기 신호를 만들고 이동시켜주는 것이에요. 이 전기 신호라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전류예요, 전류. 전류.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만드는데? 얘는 이온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온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류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이온 교환이 왜 나오나요? 봐봐. 내가 이렇게 파란색 선을 되게 얇게 표현했지만 쟤를 확대해 보면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세포막이 있는 거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뭐가 박혀 있다라고 배웠었어? 그치? 막단백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박혀 있다라고 배웠거든. 막단백질. 막단백질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배웠어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해요. 확산, 촉진 확산할 때 관여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나 전하가 있는 물질, 사이즈가 큰 친구들은 이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맞지? 우리 몸에는 이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양이온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얘들 내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축삭돌기 내에서는 이온을 교환시켜가지고 여기서 전하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축삭돌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얘 기능은 이겁니다. 축삭돌기는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게 축삭돌기다. 그다음에 축삭돌기는 보니까 좀 특수한 구조체들이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리질이 붙어 있고요. 이 마리질 타고 쭉쭉쭉 내려가면 밑에 뭐가 있어요? 축삭돌기 말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집이랑 이 말단 부분을 좀 공부할 겁니다. 자, 마리집은 자세히 보니까 어머 세상에 핵이 있어. 핵. 점 같은 게 핵이야. 핵이 있다는 거는 뭐란 뜻이야? 생명체. 세포라고 세포. 이 각각 다 세포야. 세포. 과학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걸 너무 놀라. 그럼 감탄사가 나와요. 어떤 감탄사가 나와? 너무 엄청 놀라. 너도 우와 하고 놀라? 시발 보자마. 맞지? 외국인들 아저씨들이 너무 놀란 거야, 과학자들이. 슈발 새끼라 불러요. 물론 좋아요, 좀 아니야. 무슨 외국인이 슈발 거리겠어. 슈반 씨가 찾은 세포입니다. 슈반 세포. 그러면 쟤네들은 따로따로 먹지 않아요? 응? 목재에서 만드나? 목재에서 만들 때 말하는 거지. 제 이름이 마리집이지. 왜 마리집이냐면
Z를 쭉 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얇고 긴 모양이야. 여기에 내가 축삭돌기 딱 올린 다음에 얘를 돌돌돌 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마리집이에요. 그래서 이 절단면 보면 계란말이 섞여 있어요. 계란말이. 그래서 이 마리집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손상이? 얘는 절연체 역할을 해줘. 절연체. 그래서 얘는 보통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절연체가 뭔데 얘들아? 전기가 안 통하게 그치, 전기가 안 통하게 해줘요. 내가 아까 축삭돌기에서 전기신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 이온을 불안시켜. 이온 교환을 할 때는 반드시 막에 있는 뭐가 필요해? 막 단백질이 필요하지. 근데 그 막 단백질이 있는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돌돌 말려 있다고. 그럼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 이온 교환 할 수 있어 없어? 못 할 거거든. 전기신 못 만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마리집의 역할입니다. 자, 말단 부분은 간단했어요. 얘는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꿔주기만 해요. 바꿔서 결국에는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꿔준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이 화학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이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곳이에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기만 하는 곳이에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곳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가 뉴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봐봐, 받기만 한다 주기만 한다 왜 대충 배우긴 했는데 약간 감이 안 오거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은 따로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를 좀 확대할 거야. 여기 확대할 건데 여기에 가지 돌기를 내가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 거야. 확대해서 여기 좀 그려볼게요. 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뭉뚱하게 그렸지. 그 부분을 말단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좀 확대해서 그리니까 모양이 이렇게 말단 부분. 가지 돌기도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 가지 돌기를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안을 자세히 봤더니 안에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작은 주머니. 그럼 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는지 보니까 많이 봤던 물질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 신경 전달 물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가지돌기 끝부분에는 레고 손처럼 생긴 어떤 막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있죠. 이런 것도 박혀있어. 가지돌기 끝부분. 그치? 여기에 전기 신호가 왔어. 전기 신호. 지지직 거기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이 작은 주머니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말단의 끝부분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결국에 이 말단 부분에 있는 막이랑 이 주머니를 감싸고 있는 막은 같은 구성 물질이거든요. 융합되면서 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나오게 돼. 이해가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물질들은 반드시 분자 운동에 의해서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이동해? 고에서 저로 가야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고농도고 여기 저농도거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딱 들어맞아요. 그럼 딱 붙으면 단백질은 기능을 하거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있어요. 딱 키를 딱 꽂으면 이 출입물들이 오픈해요. 오픈하고 열려요. 열리면 이쪽으로 양이온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양이온들. 그럼 플러스 전화가 생기지. 맞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그럼 전류는 어디로 간다고 배웠어? 이쪽으로 전기신호가 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전기신호가 어떻게 되겠어? 쭈르륵 하고 지나가.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 이거잖아요. 좀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전류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 전류의 정의. 전화요. 전하의 흐름이거든. 전하의 흐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양이온은 전하를 가져잖아요. 그걸 전류로 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쭈그러 이동은 이게 전기 신호야. 그게 이온의 이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와, 시험 뭔가 수업 시작한 시간이 좀 됐네요. 더 하면 너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쌤, 솔직히 10분만 쉬었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도와 전달이라는 저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전도와 전달. 자, 앞으로는 우리가 신호의 이동이다라는 말을 안 쓸 거거든요. 잘. 전도와 전달이란 말로 쓸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히 선생님 전도와 전달이 뭔데요? 라고 애들이 좀 궁금증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보통 이거를 자극, 앞으로는 흥분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자극의 이동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가 이동을 하냐? 요걸 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는 이 신호의 이동을, 자극의 이동을 전도와 전달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전도는 쉽게 생각하면 아까 봤던 축삭 돌기에서의 전기 신호의 이동이에요. 전기 신호의 이동.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한 유런 내에서 일어나요. 한 유런 내에서 일어나고요. 그 신호의 종류를 봤을 때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 전기 신호는 이온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앞으로 자극을 줄 텐데 뉴런의 축삭도에 직접 우리가 외부 자극을 줄 거예요. 전기 자극이라든지 혹은 물리적 자극이라든지 이런 자극을 주는 점을 자극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극점 기준을 했을 때 방향성이 양방향성입니다. 자극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양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얘는 전기 신호니까 상대적으로 화학 신호보다는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빠른. 이 자극의 흥분의 이동 속도가 빠른. 자, 그럼 전도 적었네. 미안해 얘들아. 전달 영어 좋아해서. 그럼 전달은 뭘까? 요번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의 신호 이동이에요. 이거는 화학 신호입니다. 화학 신호. 이 화학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이거는 방향성이 한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축삭돌리기 말단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 방향 한 방향성으로만 이동 가능해요. 이거는 화학 신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려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극의 이동을 봤을 때 앞으로 전도와 전달이라는 말을 좀 쓸 겁니다. 우리 처음 배웠을 때 뉴런에서 두 가지 종류를 공부를 했었어요. 맞지? 말이 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근데 그 말이 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오히려 전기 신호를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쓸데없는 구조물 아니야? 아니라 필요하니까 우리 세포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 마리신 뉴런과 인마리신 뉴런의 차이, 마리진은 도대체 왜 있는 건데? 그래서 민마리진 뉴런과 마리진 뉴런에서 이 전도의 차이를 좀 볼 거예요. 이 마리진 뉴런은 전도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달아놓는 구조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달라지는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림에 많이 나오는 민마리진 뉴런과 마리진 뉴런.
다 그리면 너희들이 슬플 거니까 내가 축삭 돌기만 좀 그려볼게요. 축삭 돌기. 자, 민마리즘 유런은 축삭 돌기 그릴 때 그냥 쭉 그리면 돼. 쭉. 마리즘 유런은 쭉 긋고 여기다가 뭐 그리면 돼? 비엔나 소세지. 마리즘. 비엔나 소세지. 자, 내가 민마리즘 유런에 있는 축삭돌기와 마리즘 유런에 있는 축삭돌기의 같은 부분에다가 내가 자극을 줄 거예요. 여기다가 같은 점에 내가 자극을 줄 거예요. 자극을 줄 거예요.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점 기준으로 어떤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요. 전기 신호. 이 전기 신호가 자극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이동해요. 양방향. 이해가 돼요? 여기서 전기 신호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기준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그렇겠죠? 근데 봐봐. 이렇게 갔어. 이만큼씩 갔어. 낭비의 결조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절연체가 있지. 여기서 이온 교환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갑자기 점프를 해요. 어이구 못 가네. 점프를 해. 그러고 이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러고 또 마리집이 있으면 점프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얘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근데 얘는 걸어가다가 점프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통통통 튀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뛰어가는 점프하는 애랑 걸어가는 애랑 점프해가면서 가는 친구가 훨씬 더 빠르게 가요. 그래서 이 마리집을 가진 유런 같은 경우에는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보다 더 빨라요. 이해됩니까? 얘의 속도를 비교한다고 하면 전도 속도가 얘가 더 빨라요. 되게 특이한 전도지. 점프 하니까. 근데 점프 전도라고 하려고 하니 점프가 한글이 아니잖아. 점프를 한글로 바꾼 뭐야? 띵전도. 이상하죠? 말고 좀 더 다른 말 없을까? 도약이라고 하거든요. 도약. 아, 여기는 좀 특이하다. 점프를 하는 전도니까 얘를 도약 전도를 한다라고 불러줄 거예요. 전도 속도를 따지면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이 전도를 도약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근데 이거 정확히 어떻게 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하면 따로 오세요. 그건 살짝 전공 내용이 들어가는 거라 내가 알려줄게요. 메커니즘 보통 안 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도약 전도를 해서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뉴런들 보면 금방 보여줬던 것처럼 마리집이 있고 민마리집이 있을 거거든요. 맞지? 그리고 뉴런들 같은 경우에는 축삭돌기의 두께도 좀 달라요. 뉴런들마다. 그럼 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또 뭐가 전도가 다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혹은 전도 속도가 다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의 이동 속도를 좀 비교를 해줄 거예요. 각각 뉴런에 따라. 됩니까? 두 번째. 이동 속도를 비교할 거예요. 우리 뉴런은 딱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이 끊어져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 마리집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껍냐, 두껍지 않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달라요. 그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먼저 금방 봤던 거, 민마리집이랑 마리집을 비교하면 당연히 마리집 쪽이 민마리집보다 마리집보다 느려요. 마리집 더 빠릅니다. 민마리집보다 마리집 더 빨라요. 맞지? 이 이유가 뭐라고? 도약 전도 때문에.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라는 건 결국 전기 신호의 이동이고 내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류라고 했지. 그럼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빠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전류의 세기를 더 크게 만들까? 우리 배웠거든, 중학교 때.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다른 어떤 값들이 작아지면 돼. 전압이 작아져요. 커져야 돼. 전압은 뭐가 작아져야 돼? 저항이 작아져야 돼. 얘 생겨먹은 게 전기줄 같거든. 실제로 전기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선에서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크거나 작으면 되거든요. 뭐가 작으면 저항이 작아져요? 도선의 길이가 짧으면 저항이 작아져요. 근데 어차피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길이는 결정이 돼 있단 말이야. 맞지? 와이파이 안 되거든. 그러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길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단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축삭돌기의 단면적이 커지면 전도 속도도 커져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항이 감소해요. 됩니까? 자, 그리고 구성 안에 뉴런의 수가 더 중요해요. 같은 길이라고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구성 안에 뉴런의 수가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왜 그런지 보니까 전도와 전달이 속도가 달라져요. 자, 만약에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굳이 중간에 전도가 일어날 필요가, 전달이 일어날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여러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래서 구성하는 뉴런의 수가 적을수록 속도는 빠릅니다. 이거는 전도 속도가 전달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됩니까? 전도 속도가 전달 속도보다 빨라서 그렇다. 그래서 구성 뉴런의 수에 따라 가지고 자극의 이동 속도, 흥분의 이동 속도는 조금 다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가 또 너희들 불신하잖아. 그래서 뉴런을 몇 개 그려볼게요. 4개 그릴 겁니다. A, B, C, D. 자, A 뉴런, B 뉴런, C 뉴런, D 뉴런. D 뉴런에 2개 그릴 거예요. 자, A 뉴런부터 그려볼게. 그림이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어휴, 두껍다. B 뉴런, 두꺼운데 얘는 비엔나 소세지가 들어있어. 비엔나 소세지가 들어있는 이론이고요. C는 우리가 봤던 그 이론이에요. D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두 개로 생겼어. 자, 얘를 전도 속도 비교할 겁니다. 누가 제일 빨라? 왜? 뉴런 수 이 셋은 한 개, 왜 두 개죠? 두께로 봤을 때 이 둘이 제일 두껍죠. 근데 뭐 가지고 있어요? 아니, 속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속도가 가장 빨라요.
2등은 A. 얘는 마리집은 없지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꺼워요. 3등은 C. 얘는 좀 얇긴 한데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느린 거는 4번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의 이동 속도까지 좀 비교를 해줬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전도와 전달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거의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랑 화학 신호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메인 이야기야. 여태까지 힌트로 충격적이지. 자, 그래서 3 이 전도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전도 과정. 자, 전도 과정 우리가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들이 있어요. 요거부터 좀 짚고 갈 겁니다. 기본 지식. 기본 지식부터 볼 거예요. 자, 먼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워딩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막전이. 막전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막전이. 자, 과학자 아저씨들이 되게 뉴런이라는 게 신기해. 막 전기 신호가 막 만들어주고 하는 거야. 생명체에서 막 전기가 만들어져.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막 뉴런을 공부하다 보니까 해쳐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축삭 돌기에서 되게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이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야. 너무 신기해서 이 축삭 돌기 내부에 전압을 측정하는 바늘을 꽂아놓고 축삭 돌기 외부에 바늘을 꽂아 넣은 다음에 각각의 전압을 측정해봤어요. 전압을 측정해보니까 얘가 예컨대 100mV. 근데 이 내부는 30mV. 차이가 조금 나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은 바깥과 안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바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부의 전이 이 전압차를 막전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막전이는 몇이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과 밖의 차예요. 그러면 안은 바깥보다 얼마큼 낮은 거야? 70만큼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 70mV가 이 축삭 돌기 내부의 막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압차예요, 전압차. 그래서 이걸 앞으로 뭐라 표현할 거냐면 축삭 돌기 내부와 외부의 전이 차다라고 앞으로 정리할 겁니다. 이 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살짝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이 전이가 전압이에요, 전압. 안과 밖의 전압차가 될 겁니다. 이게 전이차가 전압이다. 전압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준은 누가 된다고? 내부가 기준이다. 나중에 신나면 내부가 기준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도 나와요. 재밌어요. 자, 막전이가 있고, 그럼 이 막전이가 왜 만들어지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온의 이동. 그럼 이 이온이 이동을 하려면 바로 생체막,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반드시 뭘 이용을 해야 돼? 막단백질을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막단백질을. 그치?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연구해 보니까 또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통합과학에서는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촉진 확산이다라고 배웠어요.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을 좀 정의를 해보면
그냥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확산이다. 이 확산 방법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다라고 배웠어요. 됩니까? 딱 통합과학은 이 정도 수준으로 배웠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전공이 생물학 혹시나 전공을 하게 되면 막단백질이라는 걸 배우는데 종류가 정신 나갔어요. 어느 정도냐면 막생물학이라고 다른 세부 분류의 생물학이 따로 있어요. 그걸로 석사 박사 밟고 전공과에서 교수까지 합니다. 막생물학.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막단백질이 존재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요. 그래서 각각 얘들이 하는 일에 따라가지고 이름도 좀 다르게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막단백질 중에서 촉진 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앞으로 뭐라 불러줄 거냐? 이름이 있어요. 통로 단백질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되게 생명과학에서는 그냥 무슨 통로다라고 좀 줄여서 불러줘요. 통로. 자, 우리가 전도와 전달 파트에서는 두 가지 통로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Na 플러스 통로와 K 플러스 통로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원들은 똑같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통로와 이동하는 물질들은 1대1 대응 관계예요. 나트륨 통로는 누구만 지나갈 수 있어? 나트륨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지나가요. 칼륨 통로는 칼륨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딴 친구들은 못 지나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워딩이 있는데 확산이죠. 확산. 확산이 뭔지 기억나니? 물질이 어떤 농도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여기서는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되죠? 이걸 촉진 확산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용산군 내가 가르쳤는데 보통 통합과학에서 잘 안 가르친 능이 있거든요. 능동수소. 기억나죠? 자연에서 아주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는 물질은 고에서 저로 가요. 근데 저에서 고로 가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안 돼요.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그 대가가 에너지고요. 그럼 그 일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도 바로 막단백질이거든요. 능동수소는 이 막단백질을 통해 저농도에서 고농도, 이걸 보통 농도 역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보통 능동수송이다라고 부릅니다. 됩니까? 이 능동수송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화폐당이고. 생명체는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 줘요. 그래서 그 ATP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그걸 내야 돼. 그럼 단백질 합성하려고 그러면 OATP요. 그러면 주섬주섬에서 OATP 내야 돼. 그래야지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능동수송 할래요? 그러면 이 능동수송 해준 친구한테 ATP를 지불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지불하냐? 막단백질. 이 막단백질 이름이 있거든요. 펌프입니다. 펌프라는 이름의 막단백질한테 에너지, 이 에너지를 ATP라고 해야 돼요. ATP를 주면 얘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분解시켜줘요. 됩니까? 펌프가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펌프 이거는 펌프 이거 하는 거. 내가 힘을 쓰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하지. 그렇지? 뭐 물을 이동시켜 주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펌프입니다.
우리 전도 조달 파트에서는 한 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 절지 NA 플러스 K 플러스 통모입니다. 통모래. 얘 진짜 미안해. 그럼 약간 맛이 갔나봐요. 펌프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에 두 놈을 이용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에 두 놈. 통로는 1대1 대응이죠. 얘는 한 번에 두 놈을 이용시켜주는 펌프예요. 나트륨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칼륨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주는 ATP를 줍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능동수성을도 알고 있어야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걸 다 알게 됐으니까 전도 과정을 좀 볼 거예요. 이 전도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막전이 그래프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전이 그래프 칠 거예요. 아이고야. 쭉 그릴 거고 짜잔, 여기가 당연히 0 지점이 될 거고요. x축은 시간이야. 단위는 밀리 세컨드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이에요. 밀리 세컨드요. 자, 여기는 막전이를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이 막전이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 볼트예요. 됩니까? 자, 여기 우리가 좀 쓸 친구들을 적어줄 건데 여기 값은 플러스 35 밀리볼트고요. 자, 여기 값은 마이너스 70 밀리볼트고요. 자, 여기 값은 마이너스 80 밀리볼트예요.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전도 과정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전도 과정. 준비됐어요? 자,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거는 첫 번째,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축삭돌기 내부를 좀 볼 거예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축삭돌기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불러줄 거냐면 분극 상태다라고 앞으로는 좀 불러줄 거예요. 분극 상태. 분극이 무슨 뜻이냐? 극이 분리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까 막전이 값들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부랑 외부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까 그 값 차이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70이었지. 그게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축삭돌기 내부의 막전이더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안과 각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극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상태고요. 이때 막전이 값을 과학자 아저씨들은 이름을 붙여줘서 불러요. 자극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겠지. 그럼 쉬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휴지다, 휴직이다. 쉬고 있는 막전이다라고 해서 휴지막전이라고 보통 불러줘요. 휴지막전. 통상적으로 생명과학 원에서는 대다수 자료에서 이 휴지막 전위를 마이너스 70mV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70mV.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 휴지막 전위 상태일 때 축삭돌기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가능하면 내가 다 그리고 따라 그리는 거를 추천해요. 내부예요. 여기가 내부고 외부입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짠. 이거면은 그리고 노란색 네모 하나 그릴 거고. 빨간색 네모.
됩니까? 얘들이 뭔지, 이 막단백질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좀 쓸 겁니다. 자, 이 보라색 동그라미는 누구냐? 얘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노란색 뚜껑은 뭔데? 얘들은 Na 플러스 통로예요. 나트륨 통로입니다. 노란색 뚜껑. 이 빨간색 뚜껑은 두 종류가 있네요. 둘 다 K 플러스 통로예요. 근데 얘는 종류로 봤을 때 1번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2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1번은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얘가 원하면 이렇게 열 수 있고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 통로도 지금 닫혀 있는 거야. 근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픈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 얘는. 알겠죠? 이 1번이 2번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1번, 2번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칼륨 통로가 100개 있다고 쳐요. 그럼 1번이 99개 있고요. 2번은 1개 있어요. 그 정도로 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평상시 상태입니다. 평상시 상태.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부는 항상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되고 있어.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부가 운전하의 이유. 별표 4개 쳐줘요. 내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분극 상태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이해하는 건 1도 아니거든. 진짜 1도 아니거든요. 축삭돌기 내부가 마이너스 전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ATP를 주니까 얘가 어떡하겠어? 능동수송 해주겠지. 그치?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러분이 수정 나는 순간부터 작동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얘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움직여요. 계속.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보내주고요. 칼륨 이온 2개를 안으로 가지고 와요. 이해가 됩니까? 얘가 내부 음전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부가 음전한 이유는 보통 3가지로 쓰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친구가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때문에 한 번 돌 때마다 나트륨 3개가 나오고 칼륨 2개가 들어오거든요. 두 이온은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지. 부호도 똑같고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오면 계속 한 번 돌 때마다 내부 전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는 다시 말하지만 365일 24시간 항상 작동.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트륨은 항상 언제나 바깥이 많아요. 칼륨은 항상 언제나 안이 많아요. 이온 농도에서 차이가 만들어져요. Na 플러스 농도는 항상
외부가 높아요. K 플러스 농도는 항상 어디가 높다고요? 내부가 높아요. 이 농도 차이는 안 깨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깨질 것 같아? 똑같아져. 나트륨이랑 칼륨이 외부 내부 농도가 같아지지 깨지지 않아서. 이해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별별 쓸 때와 같이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높다고? 바깥이 높습니다. 농도가 외부가. 칼륨은 항상 어디가 높다고? 내부가 높아요. 항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깨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가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칼륨 통로 중에서 하나는 항상 열려있다고 했어요. 2번. 그치? 안에 칼륨이 항상 더 많지, 항상 더 고농도야. 자, 그 말은 얘가 살짝 열려있기 때문에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외부로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양이 적어. 왜? 얘가 99개고의 한 개거든. 이해됩니까? 일부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에 의해서 소량의 K 플러스가 유출돼요. 아주 적은 거. 이 일부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가 그림에서는 2번 말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리고 안에 보니까 파란색 무슨 덩어리가 있지. 저기 안에 뭐 적혀 있어요? 단백질 적혀 있어요. 단. 근데 마이너스가 4개나 붙어 있지. 저 친구를 뭐라 부를 거냐면 축각돌기 내부에 음전화 단백질이라 불러요. 음전화 단백질 내부에 존재합니다. 음전화 단백질. 자, 우리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뭐라 불러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보면 생겨먹은 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만 이거 기억나니 혹시? 아 네. 무슨 말이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얘 누구야? 말. 격사슬을 배웠거든요. 여기에 화학 작용기가 붙어요. 화학 물질이 붙거든요. 붙어지는 물질의 종류가 20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붙는 친구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친구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친구냐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을 전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미노산 중에서 음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이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이 음전화 단백질이 내부에 존재해요. 됩니까? 항상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돌고 있지. 한 번 돌 때마다 전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안 그래도 내부에 양이온수가 더 적어지고 있는데 일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죠. 근데 내부에는 마이너스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항상 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왜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뭘 공부할 거야? 어떻게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지 공부를 할 거고. 그죠? 그래서 평상시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분극 상태라 부르고요. 평상시의 막전을 뭐라 부른다고요? 휴지막 전이다 라고 보통 불러줄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 휴지막 전이를 그려보면 부를 수 있어요. 마이너스 74입니다. 자, 그러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올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좀 들어오고. 자,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내부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 전류가 만들어질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내부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
얘를 열거나 얘를 열거나 그래야지 전화가 바뀌겠지. 근데 칼륨 통로 여는 순간 어떻게 돼? 칼륨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요. 왜? 칼륨은 항상 내부가 농도가 높거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통로 열면 어떻게 돼? 망해. 그럼 뭐 열어야 돼요? 나트륨 통로 열어야지. 나트륨 통로 열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밖에서 미친 듯이 들어와요. 양이온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고. 그럼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전화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극을 받게 되면 내부가 플러스 상태로 바뀌면서 이 분극 상태가 깨져버려. 우린 그걸 뭐라 부를 거냐면 탈분극 상태다라고 부를 거예요. 분극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분극에서 탈출했다. 탈분극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 탈분극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자극이든 들어오면 탈분극 상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워딩 나올 겁니다. 어떤 워딩 나올 거냐면 역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역치. 역치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자,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하단 말이야. 우리 몸에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명체 몸은. 우리 지금 느껴지진 않지만 계속 외부 자극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옷 입고 있지. 이 옷 안에 되게 작은 섬유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이 우리 지금 계속 자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자극 때에 만들어진 정전기가 우리 계속 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소리가 작게 들리겠지만 이 소리 외에 형광등에서도 소리 나고 있거든요. 작은 소리들이. 이것도 지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그걸 우리는 느껴 안 느껴? 안 느껴요. 왜? 느끼면 죽어. 너희도 수업하다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이거 수업하니? 아니잖아. 그치? 너희들 막 너무 시끄러워 미칠 것 같아. 윙거리고 지직거리고 소리 다 들리니? 안 들린다고요. 맞지? 이런 작은 자극들까지 우리가 모두 인지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 생명체들은 일부 노이즈 캔슬링을 없애버려. 그냥 느끼지 않기 위해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세팅을 해놓냐면 자극에 의해 탈분극 상태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 막전이가 일정 값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얘를 느끼지 않겠다라고 딱 막전이 값을 정해놓은 거예요.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린 그걸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여기다가 점선 하나 그어주고 역치전이라고 부릅니다. 역치전이를 딱 세팅해놨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트륨 통로가 열리거든. 무조건 열려요. 근데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는 개수가 달라져. 개수가. 예컨대 자극을 줬어. 살살 줬어. 엄청 약하게 줬어요. 그러면 예컨대 100개에 있는 나트륨 통로 중에서 한 4개, 5개밖에 안 열리는 거야. 그럼 내부로 나트륨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막전이 값이 크게는 안 변할 거거든요. 그럼 예컨대 요만큼 변하는 거야. 요만큼만 변하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자극이 안 들어가. 그럼 나트륨 통로가 더 안 열리겠죠? 그러면 뭐야? 쓸데없는 자극이네 하고 나트륨 통로가 닫혀. 여기 닫혀버려. 이거는 역치 미만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역치 미만의 자극이 들어오면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역치전에 못 닿고 떨어져요. 다시. 에이 쓸데없는 자극이네 떨어지고. 근데 내가 상원이한테 가가지고 때렸어 주먹으로. 그러면 100개의 나트륨 통로 중에서 한 40개가 열리는 거야. 40개. 그럼 40개가 딱 열렸어. 그럼 40개가 열리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되냐? 나머지 60개 같이 열려. 역치보다 더 큰 자극이 들어왔어. 역치전이 다 왔어. 그 순간 나머지 나트륨 통로들도 쭉 하고 다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흰색은 역치 이상의 자극. 다 쭉 열리.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한 자극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되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봐봐.
통하는 설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평상시에는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자극을 준 거예요. 자극. 근데 이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럼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트륨 파티가 이런 거죠. 나트륨 파티. 그러면 자극 받은 지점 쪽에 축삭 돌기는 나트륨이 양옆보다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 나트륨은 이제 여기가 고농도지. 확산돼야 되겠다. 어디로? 고에서 저농도로 양옆으로 퍼져나가요. 양옆으로 퍼져나가요. 이해가 돼요? 나트륨 이온들이 양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또 특이한 종류의 나트륨 통로들이 또 있거든요. 이 나트륨 통로는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내부 막전이를 감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평상시에 마이너스였는데 나트륨이 확산해서 오면 내부 막전이가 증가하지. 얘도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 막전이 증가하잖아. 그럼 갑자기 명령을 해. 나머지 근처에 있는 나트륨 통들 뭐 열려라. 그럼 옆에서 어떻게 되겠어? 또 나트륨들이 미친 듯이 이해가 돼요? 그럼 나트륨 벽에 늘어나겠지. 옆으로 퍼져나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축삭 돌리기 대해서 한쪽에 자극을 주면 양쪽에 나트륨들이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전류를 전하의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맞지? 양이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걸 보는 겁니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표현한다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전기 신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탈분극 상태는 역치보다 강한 자극이 오든 역치 미만의 자극이 오든 분극 상태가 깨지면 탈분극 상태예요. 이해가 돼요? 역치 미만 자극도 막전이가 마이너스 70보다 증가했잖아. 얘도 탈분극 상태야. 이해가 되죠? 얘도 탈분극 상태입니다. 자, 탈분극 상태 때는 Na 플러스 통로가 어떻게 된다고? 열림.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이 대량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 Na 플러스 이온은 양쪽으로 확산되겠지. 양옆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고? 양옆에 나트륨 통로가 갑자기 열린다고. 이해됩니까? 내부 막전이가 증가하면서 양옆에 Na 플러스 통로가 열림. 이게 연쇄작용으로 계속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가 양방향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전도가 양방향성인 이유예요. 네. 어떤 것들? 열린다는 게? 봐봐. 욕망 원소 맞을 거예요. 자, 여기에 나트륨 통로들이 다 있겠지. 여기에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많았단 말이야. 그럼 얘들 확산되지. 그치? 내부에 확산이 일어나면 막전이가 증가할 거란 말이야. 막전이가. 양옆도 막전이. 증가하다가 역치전이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여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도 갑자기 오픈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옆에 막전이를 사실 느끼는 특수한 나트륨 통로가 또 있어요. 막전이 센서가 달려요. 그래서 양옆에 이 센서를 가지고 있는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얘가 확산되면서 내부 막전이가 역치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로 갑자기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응? 양옆으로 나트륨이 계속 이동하니까 전부가 양옆으로 나서 전기시켜. 이해가 돼요? 제 전공 배우면 나트륨 통로도 종류가 되게 몇 개 있어요. 물리 자극에 의해서 열린 친구가 있고, 전기 자극에 의해서 열린 친구가 있고, 센서 가진도 있고. 생물학이 위험한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탈분극 상태다라고 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극이 한 번 들어오고 끝이야? 다음 자극 또 들어올 거거든. 그치?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분극 상태로 가야 되지, 그치? 우리 그거를 재분극 상태라고 하고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다 필요했어.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